고등학생 3명이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다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A양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또 다른 10대 학생 2명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같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킥보드에 타고 있던 B양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양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어린 학생들 종종 보셨을 텐데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빌려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업체들이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배수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 전조등을 켠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한쪽으로 넘어집니다. 타고 있던 11살과 12살 초등학생 2명이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만 16살이 넘어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따야 탈 수 있지만 초등생들이 빌려 타다가 다친 겁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면허 없이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생들이 사용한 대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면허 등록창에서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하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 대여가 진행됩니다. 초등생들의 위험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업체는 부모와 학생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불법이 아니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주의를 줘라. 이렇게만 어처구니 없었죠. 국내에 정식 등록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12곳 중 면허증이 필수인 곳은 단 한 곳. 하지만 이렇게 대여하는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를 도입하거나 업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업체들에게 강제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는 있겠는데 PM에 맞는 면허를 신설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전동 킥보드 업체들의 영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열흘 새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의 킥보드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1시간 만에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자가 9명 적발됐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도심 하천가 골목. 20대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갑니다. 앞에 킥보드. 자, 정차하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면허였습니다. 이게 서울 자체에서 필수 등록이 아니어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등록하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가 아닌가 해서. 또 다른 10대 남학생도 무면허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습니다.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음에 하기 누르면 친구들이 그렇게 타서 저도. 지난해 5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한 2종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자동차 대여업으로 분류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이용자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앱에서 본인 인증 뒤 회원가입만 하면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년은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간편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차량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또 등록돼서 경찰이 창원 도심에 단속한 결과 1시간 만에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으로 모두 9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2020년 발의됐지만 2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요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밤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연히 이것도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밤사이에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술 마시고 킥보드 몰다 적발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좀만 더.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자 기계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6%,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남성이 내린 건 전동 킥보드였습니다. 법칙금 10만 원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남성. 범칙금 10만 원은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제 것도 아니어서 잠깐 타는 건데 지금 1년 동안 못 탄다고 하니까. 경찰은 최근 심야 시간대 부족한 대중교통 탓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등 모든 두바퀴 이동수단이 대상입니다. 어제 하룻밤에만 두바퀴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음주운전, 무면허,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1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02건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음주 단속에 걸린 두바퀴 이동수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륜차는 2배 넘게 늘었고 개인형 이동장비 80%, 자전거는 40% 넘게 늘었습니다. 두바퀴 이동수단과 관련해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도 올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륜차나 PM 같은 두바퀴 차는 신체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차량과 충돌했을 때 또는 도로에 넘어졌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7월까지 유흥가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리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모습이 많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지나는 차량에 부딪힙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5월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4차선 도로 중앙선을 넘어 가로지릅니다. 차도와 인도를 마음대로 오가기도 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킥보드 속도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차들이 저희를 이제 추월해서 갈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차량 운전자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잘 안 보이죠. 대각선 후미지 쪽에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이 느끼죠. 킥보드 한 대를 2명이 함께 타기도 하고 안전모를 안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부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이렇게 킥보드에 직접 안전모까지 달아놨지만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전 7만 3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하루 300건 이상 적발한 셈입니다. 안전모 미착용부터 승차 정원 위반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음주운전도 2,00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사고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100여 건에서 지난해 1,70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2배 정도씩 사고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돼서 실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로까지 정착되지 못하면서 킥보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도 단속도 동시에 늘고 있는 상황. 보다 세심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가 달리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법적으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전면부 덮개가 부서져 오토바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손잡이 한쪽과 앞바퀴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시 장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배달원이 몰던 오토바이와 10대 중학생이 탄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중학생 모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현장에 와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쪽 멀리에서
기절해 있는 상태였고 학생은 여기 횡단보도 앞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 어떻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을까? 대여업체에 비용을 내고 빌려 타는 이른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면허 번호만 알면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아예 본인 인증 절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증 방식은 허술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적발돼도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여업체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해마다 배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운전 자격 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대여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여업이라는 게 근거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PM 대여업이라는 거를 좀 만들고 그 대여업자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무면허 중학생의 명의 도용 과정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